코로나 사태 초기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손을 뿌리치고 일본과 함께 가겠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베트남 기업의 게이달렌 가입부터 중소기업 지원센터까지 만들며 친일본적인 태도를 이어왔는데요. 일본과 손을 잡았던 결과가 영 시원치 않았던 것인지 베트남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안파로 대거 지도부를 채우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계를 꼽아보자면 단연코 여행업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오던 베트남에서는 국제여행사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고 잇따라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여행사 중 무려 300개 이상이 사업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2020년 사업 허가 취소를 신청한 국제여행사 수는 338개로 2019년 대비 3배 증가했고, 신규 사업허가 발급을 신청한 여행사는 201개사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근 전국 여행 포럼에서 베트남 관광협회의 부디빙 상임 부회장은 2020년 베트남 관광산업이 외국인 관광객 80%, 국내 관광객 50%, 해외 여행 베트남 관광객 90%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종사자 40%에서 60%가 실업자가 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2020년 관광객에서 발생한 총 매출은 2019년 대비 거의 60% 감소한 312조 2천억 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코로나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베트남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0.66%포인트 낮은 4.46%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진 전국 확산 영향으로 올해 GDP 목표치 6.5%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찔중 기획투자부 장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감소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더디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경고에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응호엔 수원푹 총리는 산업무역결산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수출 원산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무역을 통한 수익보다는 개도국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미국의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니네 환율 조작질 하다가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홍구멍 낼 것이라고 경고하자 한껏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베트남. 이제 우리 어떡하지? 관광업도 망해가고 미국까지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인데 어디 도움 받을 국가 없을까? 고민하던 베트남 정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안파로 대거 지도부를 채웠습니다. 제13차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를 통해 낙점된 권력 중에는 지안파가 대거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권력 서열 1위인 응호엔 푸종 서기장부터가 대표적인 친한국 인사로 꼽힙니다. 쫑 서기장은 2008년 국회의장 신분으로 방한 당시 외교 일정을 쪼개 하노이에 랜드마크 7위타워를 짓고 있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만났습니다. 서기장이 된 뒤에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무실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베트남에 진출한 1세대 한국 기업
기업인들과도 지금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당서기를 지낸 권력 서열 3위 부엉딘 후에 차기 국회의장도 베트남 정가에선 지한파로 분류되고 있고, 서열 6위 보반트엉 당 중앙 선전 교육위원장 또한 호찌민에서 상무 부비서를 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열 7위 판빈밍 외교장관 역시 부친, 응우엔, 꺼따익 전 외교장관에 이어 2대째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 장관은 양국 수교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수교 훈장, 광화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쩐등르엉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 서열 17위 쩐뚜원 아인 산업통상부 장관도 현지에선 지한파 차세대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권력 서열 빅4 가운데 판민진 차기 총리만이 유일하게 일본과 가까운 최고위층 인사로 최근까지 베트남, 일본 기업 친선 모임의 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아니 페페TV야, 친일 행보를 보이던 베트남 정계가 왜 이렇게 다 지한파로 구성된 거냐? 베트남은 일본이랑 협력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코로나 이후 베트남 정부에서는 친일 행보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입니다. 일본 또한 공을 들여 베트남 공략을 꿈꿔왔지만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시장은 자동차 업계인데요. 현대차가 지난해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승용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판매 1위 업체에 올랐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 협회와 현대차 베트남 법인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승용차 72,834대를 팔아 점유율 21.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2위로 21.1%인 도요타보다 2,142대 더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현지 수요가 전년보다 4% 감소한 상황에서도 현대차 판매량은 오히려 2019년보다 7.2% 증가해 판매량이 10.8% 감소한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52,581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5.9%나 늘어난 것입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24%로 1위를 유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의 오포가 1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에 엄청난 투자도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와 LG 디스플레이는 투자 인증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8천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설 작업에 착수하고 오는 5월부터 신규 라인을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라인 증설에 따라 5천여 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대한민국의 손을 뿌리쳤던 베트남이 다시 한번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베트남이 미국한테 홍구멍 나고 일본과의 협업이 별 재미를 못 봤는지 다시 한번 한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계부터 산업계까지 총출동하는 형국인데요. 베트남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도 안 바뀐다고 하는데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또 한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새로운 결심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새해를 맞아 베트남이 바뀌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도 국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노릇일 테지만 그래도 후쿠시마현의 대형 지진으로 일본 전역이 자연재해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루머성 트윗이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고 있다 라는 루머가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루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본인들이 부지런히 퍼나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1작가인 유미리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2020년 전미 도서상을 수상한 제1작가인 유미리 씨는 후쿠시마현 미나미 소마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지진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1살 때 경험한 고베 대지진의 이야기와 함께 독거노인들이 겪고 있는 지진 피해와 힘겨움에 대해 지적해서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미리 씨는 한국인에 대한 루머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트윗을 지적하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애초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고 있다는 트윗을 올린 계정은 현재 도망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으로 검색을 하면 현재는 한국인들이 퍼붓는 꾸중과 함께 일부 일본인들의 사과 트윗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루머를 퍼뜨린 계정은 삭제하면서 도망쳤지만 다시 이 정도가 무슨 조선인 차별 발언인가 라고 항의하는 트윗은 더 늘어났습니다. 혐한 발언 중에서도 완전 바닥 수준인 트윗이 계속 늘어나면서 일본 언론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루머가 문제라는 기사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혐한 발언에는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4일자에서 지진으로 다시 떠도는 루머와 차별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비정상적인 혐한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진이 나자마자 인터넷상에서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는 루머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마디 한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도 말이 되지도 않는 유언비어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의 루머를 흉내낸 것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너무나 신속하게 확산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현상에 놀란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유치한 발언이다, 너무 저질스러운 댓글이다 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처럼 확산되었습니다. 2018년 7월 서일본 호우 때에도 화재 현장에 한국인 제일 조선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몰려오고 있다 라는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넘쳐나면서 혐한으로 이어지고 차별을 조장해도 처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루머와 유언비어가 처벌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물원에서 사자가 도망쳤다 라고 거짓 정보를 트위터에 게시한 한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동물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위계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 유언비어로 구마모토 현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잠을 못 잤다는 항의 때문에 결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포하고 처벌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구마모토 지진 때 사자 루머는 너무했다. 피해 지역은 두려움에 떨고 온 친척이 걱정에 잠을 못 잤다 라며 화를 낸 것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혐한 발언과 유언비어는 괜찮고 사자가 탈출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라고 흥분하는 꼴이라니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거짓 소문 등 유언비어가 대규모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상에서 반복되어서 일본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외국인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인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라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이후에 동북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민의 80%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거짓 정보를 가려서 보도해야 한다 라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칫하면 악의적인 루머를 사실처럼 보도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허위 정보의 품질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가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몇 년 전 사실 뉴스를 날짜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언론조차도 가짜 뉴스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유언비어 루머 소식은 고덴샤의 인터넷 언론 프라이데이와 온라인 매체 허프포스트에도 실렸습니다. 이 매체들도 한국인에 대한 너무 터무니없는 루머가 왜 일본인들에게 사실로 확산되는가 라는 내용으로 이번 사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구마모토 지진 때의 사자 탈출 루머를 예로 들고 있으며 혐한 차별 루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위터 본사에도 일본에서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루머 트윗의 통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 본사에서 일본인들의 트윗 중 유언비어 트윗을 확인하고 수시로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계속 쏟아지는 일본인들의 불법 트윗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국제뉴스에서 후쿠시마현 지진 발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어 자막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에서 중국어와 프랑스어 등 7개국 언어는 제공하면서 한국어만 뺀 것입니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는 각각 1,300여 명과 3,200여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예 무시한 거죠. 대피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거죠. 그것도 일본의 공영방송에서 근무하는 배운 놈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NHK가 하는 짓이 이 꼴이니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루머를 퍼뜨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돌변할 것이 뻔합니다. 극우 언론들은 앞장서서 국내 문제를 혐한으로 관심을 돌리는 수작을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2-3일 안에 규모가 큰 여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일주일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서 있지 못한다. 무조건 기어서 움직여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붕괴될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라도 이런 대지진이 또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항상 피난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면 한국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지 말고 손전등을 들고 대피나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